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은정입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선명히 알고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소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연구소를 이번에 출범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청소년의 자살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 현장에 이제 위기 지원단으로 지원을 가게 됐습니다. 청소년 자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주변인들과 상담, 주변 친구들과 뭔가 인터뷰를 하면서 원인들을 좀 밝혀내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이 청소년은 자살의 이유가 혹은 자살의 징후가 전혀 없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막 찾아보는 와중에 휴대폰에 있는 자료들도 다 손실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휴대폰이 복구된 후에 그 카카오톡이 오고 간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협박, 청소년들이 어떤 협박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청소년은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된 거였고요. 피해자가 된 거였었고요. 이 몸캠 피싱은 우리가 전체 차시에 골고루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몸캠 피싱을 통해서 계속 협박을 받고 있던 이 청소년이 돈을 좀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 달라고 가해자 쪽에 이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빌고 이제 이런 카톡이 남겨져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가해자, 범죄자들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해서 바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을 접하면서 이전에 어떤 징후나 아니면 이전에 뭔가 심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원인이 없이 이 협박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특히 한 청소년이 죽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청소년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변 어른들이 그렇다면 대처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게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주변 사람으로서 혹은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좀 더 의연하고 좀 더 인식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연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연구소에서 하는 일은요,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 기업체에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연수를 왜 들어야 될까요? 이 연수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미난 사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장담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 연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막연하고 무겁고 어렵고 힘겨워 보이는 이 과정들을 사실은 더 들어가서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홀로 그 청소년처럼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연결을 통해서 헛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적 특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 거죠. 이 연수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용어가 어떠신가요? 일단 성범죄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어떤 인격에 대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만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뽑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학문적인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학문적인 의미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개념
혹은 실무적인 개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2014년, 2015년부터 급부상되기 시작하죠. 사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는 이런 범죄나 혹은 피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특수한 사람들이 겪는 것, 특수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손에 항상 들고 있는, 거의 접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아이폰, 이 폰들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이랑 아주 가깝게 되어 있죠.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용어는 2015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라넷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소라넷에 대해서 유해 사이트로 폐쇄 운동을 벌이던 구성단체, 민간단체가 있었습니다. 소라넷 아웃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아웃, 이것을 줄임말로는 DOS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 심각한 문제를 알아차리고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실무적인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 이제 법사위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복제물이 촬영 대상자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혹은 제작된 이후에 배포되거나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행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는 사실 지금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그치고 있거든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례를 모으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논문에 되어 있는 정의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의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용어의 정의가 바로 이제 법 제정이랑도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처벌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선은 몇 가지의 정의를 제가 좀 읽어봐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의 또 다른 말이죠. 사이버 공간에서 남녀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포괄적인 행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러면 주로 이제 여성이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모두 타겟팅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정의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최근 진화한 디지털 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휴대폰,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이뤄지는 젠더 기반의 폭력 행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적 대상화를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촬영, 유포, 협박, 그 다음에 저장하고 전시하는 것. 이거는 결국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 용어가 또 하나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영상은 괜찮은 걸까요? 그것도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 디지털 성범죄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처음에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접하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용어가 이미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질문들이 굉장히 포털 사이트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섹스팅이라고 하는 용어, 리벤지 포르너. 이 리벤지 포르너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또 이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정의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이제 기존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그 다음에 이제 강간 관련된 행위와 더불어서 최근에 발생한 약물 강간, 그 다음에 집단 강간, 유포, 협박, 그 다음에 성적 영상 합성,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된다까지 제가 논문에서 발표되고 있는 정의를 읽어봐 드렸습니다.